2024년 11월 7일 날씨 추워. 기분 좋음. 오늘은 광화문역에 위치한 화목순댓국에 다녀왔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 요즘 우리 집 막내도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럼에도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 오줌을 내 방에다 싸놓는 건 여전하다. 최근 한동안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 이 주제에 대한 내 결론은 그냥 지금 당장 나한테 주어진 하루를 의미 있게 그리고 아깝지 않게 살자였다. 어차피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고 싶다고 해서 되고 싶다고 해서 마음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인생인 것 같다. 너무나 대단한 목표를 잡고 그걸 못 이뤘을 때의 상실감을 느낄 바에는 그냥 하루하루를 퀘스트 깨나가듯이 나에게 주어진 당장의 오늘을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몇 년 뒤에 나는 또 다른 마음가짐과 목표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의 내가 가진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다. 원래 계속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고 생각이다 보니 일단 지금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맛집을 찾아갔다. 아무튼 날씨도 쌀쌀해졌다 보니 뜨끈한 국밥이 땡겨서 오늘은 화목순댓국을 찾아갔다. 서울 3대 국밥인 농민배감순대와 그만큼 최근에 여러 매체를 타고 유명해진 먹거리집, 그리고 화목순댓국, 이 세 곳 중 어디를 가서 먹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루 종일 했다. 근데 오늘은 뭔가 꼬릿한 돼지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국밥이 땡겨서 행선지로 화목순댓국으로 정했다. 위치는 광화문역 8번 출구로 나와서 2분 정도 걸으면 바로 있어서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편리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가게가 쉬는 날이었다. 찾아보니 화목순댓국은 두 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영등포에 있고 하나는 광화문에 있었다. 나는 광화문이 집이랑 좀 더 가까워서 광화문점으로 가기로 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맛있어 보이는 빵을 팔고 있길래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한참을 했다. 하지만 국밥을 맛있게 먹어야 했기 때문에 참았다. 지하철역에 있는 빵집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다. 아무튼 화목순댓국의 특징은 순대국밥에 곱창들이 푸짐하게 들어있는 곳이었다. 나는 오늘 순대국밥과 내장탕을 시켜 먹었는데 순대국밥은 곱창과 머릿고기들 사이에 순대가 조금 들어있었고 내장탕에는 정말 곱창들이 한없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나는 원래 곱창을 평소에도 좋아해서 심한 돼지 잡내가 나지 않는 이상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화목순댓국의 국밥은 밥이 토렴되어 나오는 형식이 기본이었고 밥을 따로 받길 원한다면 미리 말씀만 드리면 됐다. 그리고 이미 간이 다 되어 나오는 국밥이었다. 따로 테이블 위에 다대기는 없었고 후추와 소금이 있었다. 바쁘지만 직원분들과 사장님도 다 친절하셨다. 그리고 지하철 출구로 올라와서 바로 보이는 곳이 입구가 아니었고 뒤편으로 걸어 들어가야 입구가 나왔다. 나는 저녁 6시쯤 방문했는데 이곳도 성시경님의 먹을 텐데 나왔던 집이라 그런지 아직까지 웨이팅도 서고 있었다. 하지만 회전율이 빨라 앞에 내 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금방 들어갈 수 있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니 직원분이 미리 주문을 받아주셨다. 그러다 보니 가게에 입장하고 5분 뒤에 주문한 음식이 빠르게 나왔다. 이것이 빠른 회전율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다. 가게 내부는 4인 기준 총 10테이블 정도가 있었고 혼밥을 할 수 있는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었다. 나는 안쪽에 있는 4인 테이블로 자리를 안내받았다. 이미 안내받은 자리에는 기본 반찬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었다. 기본 세팅에는 새우젓, 쌈장, 깍두기, 대파, 고추가 있었다. 고추는 안 매운 오이고추였고 저 깍두기 맛도 좋았다. 아삭아삭 식감도 좋았고 알맞게 잘 익은 맛있는 깍두기였다. 주문을 하기 위해 메뉴판을 보았다. 나는 내장탕과 순대국밥을 시켰다. 다른 메뉴들은 이곳 리뷰를 봤을 때 크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기본적인 국밥만을 시켜 먹었다. 배고픔을 붙잡고 굶주리고 있다 보니 순대국밥이 나왔다. 국밥은 뚝배기에 팔팔 끓는 상태로 나왔다.
첫인상은 이게 순대국밥이라고? 였다. 내가 알던 순대국밥 비주얼과는 많이 달랐고 곱창들과 머릿고기들이 정말 푸짐하게 들어있었다. 팔팔 끓는 국물 안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국물이 겉보기에 엄청 녹진하고 걸쭉해 보였다. 이름은 순대국밥이지만 곱창의 양이 훨씬 많아 보였다. 순대는 몇 개 안 들어 있었다. 순대국밥이라고 말을 안 해주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 비주얼이었다. 그리고 내장탕은 순댓국보다는 국물 색깔이 덜 빨개 보였고 곱창들과 머릿고기들이 무수히 많아 보였다. 보자마자 군침이 막 돌기 시작했다. 근데 너무 뜨거워서 처음엔 앞접시가 없으면 먹기 힘들 정도였다. 아무튼 정신줄을 붙잡고 한 입 먹어보았다. 국밥의 간은 개인적으로는 딱 좋았고 겉보기와 다르게 그렇게 간이 세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극적이지도 않고 삼삼하고 담백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돼지의 냄새가 나긴 났지만 나에게는 너무 기분 좋은 정도의 향이었다. 곱창의 식감이 정말 야들야들했고 한 숟가락씩 풀 때마다 곱창과 머릿고기들이 한 움큼씩 올라와 주어서 참 행복했다. 하지만 이름이 순대국밥인 만큼 순대가 인상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순대는 그냥 무난한 찹쌀 순대였다. 그리고 들깨가루가 위에 뿌려져 나와서 그런지 국밥 자체가 고소하니 맛이 좋았다. 우리가 평소 먹는 국밥들과 다르게 확실히 국물의 점성이 느껴졌다. 먹으면서 느낀 건 이곳의 순대국밥은 돼지의 잡내나 누린내에 좀 많이 민감한 분들은 먹기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난 웬만해서 순대국밥은 다 잘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맛있게 먹을 것 같다. 내장탕은 순대국밥보다 확실히 더 고소하다고 느껴졌다. 일단 곱들이 훨씬 많이 들어있었다. 맛 자체는 순대국밥과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이것도 동일하게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담백한 국밥이었다. 개인적으로 이곳의 곱창이 난 너무 맛있었다. 냄새도 거의 안 났고 식감도 너무 야들야들하게 참 맛있었다. 내장탕의 이름이 정말 잘 맞는 메뉴였던 것 같다. 확실히 이런 날씨에는 뜨끈한 국물을 몸 안에 넣어줘야 피가 도는 것 같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화목순댓국. 이곳의 순대국밥은 순대보다는 곱창국밥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렸던 것 같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간이 전혀 강하지 않았고 맛은 너무 고소하고 담백하니 맛있었다. 하지만 평소 돼지 누린내에 민감하신 분들은 먹는 게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리고 국밥이 먹고 싶을 때마다 매번 찾아와서 먹을 정도인가? 이건 애매했다. 물론 가까우면 나는 자주 갔을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나 곱창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날 꼬릿한 돼지 냄새가 그리울 때는 무조건 생각이 날 만한 곳이었다. 근데 양 좀 많은 사람들은 특시켜 먹어도 돼요? 나는 살짝 아쉬웠다. 아쉬웠을 뿐이지 양이 적은 건 전혀 아니었다. 국밥을 다 먹고 소화를 시킬 겸 편의점에서 콜라도 한 잔 사 마셨다. 한 손으로 꺼내려다 보니 잘 안 꺼내져서 인내와 끈기로 꺼내보려던 그 찰나 안쪽에서 음료를 채우고 계시는 직원분과 눈이 마주쳤다. 무안했다. 왜 쟤는 두 손으로 안 꺼내고 한 손으로 낑낑거리고 있을까 싶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정동길이라는 곳을 걸었다. 저녁 7시쯤이었는데 거리도 조용하니 산책하기 좋았다. 걸어가던 중 신화기념관이라는 곳을 들어가 봤다. 이 건물 2층에 그릇들을 파는 숨겨진 가게가 있었다. 뭔가 비밀스러운 느낌이 드는 가게였고 가게 내부는 조용하고 이쁜 소품들도 많이 있었다. 뭔가 전시관 같다는 느낌도 들었다. 가격을 봤다. 나왔다. 그리고 좀 더 걷다 보니 덕수정이라는 맛집도 나왔다. 이곳도 오징어 볶음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나중에 다녀와서 일기를 끄적여 봐야겠다. 그리고 좀 더 걷다 보면 크로플 맛집이 나온다. 이곳도 크로플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먹고 싶었으나 오늘은 집에 가서 닭강정을 먹을 계획이었어서 크로플은 패스했다. 닭강정 먹은 거는 영상이 없네. 아무튼 이제 너무 배부르다. 오늘 일기 끝. 배부르다.